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롯데렌탈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피치의 투자 적격 등급을 획득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기도 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해 보시는 포인트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분기부터 호실적이 기대 가능한 이유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렌탈의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요.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50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이 국내 렌탈업계 최초로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서요, 두 곳에서 투자 적격 등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올해 3월에 무디스로부터 Baa3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서 두 번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롯데렌탈의 글로벌 신용평가사 이 피치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인 BBB-를 획득을 했습니다. 피치 같은 경우에는 롯데렌탈의 확고한 시장 지위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라던가 자산 건전성 등을 강점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저희 이 표를 보시면은 피치와 무디스를 봤을 때 투자 등급이 같은 수준으로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치에 그리고 B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닛산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기업인 포드 등과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신용평가사 등급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AI 플러스라던가 아니면 AI 마이너스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등급을 획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결과로 인해서 또 해외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 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피치로부터 이 투자 등급을 획득한 것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후에 롯데 렌탈에게 굉장히 중요한 호실적을 기대해 보시는 요인들에 대한 내용들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렌탈이 지난 17일에서 18일에 2일 동안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롯데렌탈의 중고차 렌탈 사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3분기에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호실적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지표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는 아무래도 중고차 매각 대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중국자 매각 대수가 33%, 3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시스템, 이 IT 비용 증가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1분기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전년 동기인 23년 1분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렇게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8.9%, 33%, 51.6%의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하지만 저희가 2분기부터는 롯데렌탈이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매출의 57%를 차지하는 장기 렌터카에서 계약, 승증, 리텐션 지표가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의 선행 지표인 장기 렌터카 신규 계약 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월부터 2022년 수준인 월 5,000대 이상으로 회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카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월간 계약 대수 1000대를 돌파를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약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부터 호실적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2C 리텐션, 이 재계약 연장 비율도 살펴본다고 하시면요. 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에 약 11.3% 수준에서 올해 2월에는
45.8%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리텐션 비율 증가 같은 경우에는 만기 반납 대수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중 전환에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서 향후에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롯데 렌탈의 피치, 신용 등급 획득, 그리고 향후 좋은 실적들을 기대해 보시는 요인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높은 신용 등급 획득, 이런 두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높은 거래량과 함께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이 앞서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던 구간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가가 3거래일 동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차트를 좀 크게 본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은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라인대에서 딱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저희가 이 부근대를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높은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을지, 돌파하면서 안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상당 부분에 좀 매물대가 좀 적은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금일도 이렇게 1.15%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다고 한다면 전에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근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 이평선이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측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기간기가 큰 폭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을 하는 기간 동안은 외국인과 기관기가 동반적으로 큰 폭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도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간계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롯데 관광개발의 효과 돌파에 대한 이유들,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기대해 보시는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